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이제 넉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야당의 여러 가지 신당 창당이니 비대위원장이 출발하니 말이 많습니다. 현재 이 여야가 하는 걸 보면 지분 게임을 하고 있거나, 야당 같은 경우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 2명이 쫓겨나고 지금 세 번째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려는데, 여기서 이제 혁신, 쇄신이라는 과제들이 난무하고 있지만은 기존에 하던 대표를 쫓아내고 비대위원장을 꼽는다고, 또 기존에 이재명이가 지고 앉아서 깜빵 안 가고 더 해먹으려고 버티는 거나, 아니면 그 이재명이를 갖다가 나가라고 하는 이낙연이나, 둘 사이에 어느 혁신, 정말 국민을 위한 혁신의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뽑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만약에 선거가 없다 해보십시오. 정치인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치인이 기득권끼리 추첨으로 저것끼리 누가 당선된다면 국민 여기기를 개떡같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생기고 대의민주주의가 생긴 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당신들을 뽑는다.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신한테 대리로 시키는 거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왔지. 그래서 취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다 참여하는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수십만 명이 응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우리를 대변하게 한다라는데, 과연 그들이 대변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대변하는 겁니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까? 서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변해버렸죠. 대리인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경제학적인 용어로요. 경제학적으로 주주가 주인이지만 주주들이 회사를 갖다가 운영할 수 없으니까 회사의 CEO라든지 CFO라든지 상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회사를 운영하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주인인 주주들은 권한이 없고 실제 이들이 저거가 마음대로 회사를 해먹고 저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회사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나 정치나 똑같이 대리인의 함정에 걸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지금 보수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하려고 야당을 지지하려고 물으면, 현재 야당에 대한 이 여당에 대한 지지율과 다르게 아주 파격적으로 야권을 지지하고 현 정부를 견제한다라는 여론이 15%에서 21%까지 높아집니다. 한때 이게 그 정도 벌어졌다가 좁아져서 요 근래에는 비슷하게 가는 듯 보이더니만 다시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함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함의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지금 여야 지지율과 별도로 무당파, 부동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야당의 이재명이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 들었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이 결코 여당으로 올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도 무당파의 함정에서 그들이 여도 아닌 야도 아닌 완전히 중간에 있다가 아니라 사실상 한 발을 야에 걸친 채 전폭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 계층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수만을 결집시켜서 이번 선거에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여건이 하고 있다면 보수 다 모아도 40%밖에 안 될 건데, 그래도 선거 질 겁니다. 현재 보수가 40% 이하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 40%쯤 되어가는, 제가 볼 때 한 35%로 보수보다는 조금 작거나 비슷할 거라고 보이는 야당이, 그런데 중도라고 하는 25%쯤 되는 지지 상당수, 제가 볼 때는 막 70%, 80%를 가져갈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에 보면 실제로 8.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의석수는 한 70석이 넘게 격차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현재 15%, 21% 정도 지는 걸로 놓는다면, 만약에 이번에 선거를 하면 100석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옹호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멸종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보수가 참패를 해버리면 한국은 친북 기득권 좌파, 친북 부패 기득권 좌파가 이제는 영원히 득세해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보수가 이 자체의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자기 이데올로기를 개발하지 못합니다. 좌파는 가식이라도 노동자, 농민을 위하고 그들을 돕는 것처럼 진보라는 어떤, 솔직히 말하면 안철수의 새정치만큼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 없이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거짓말 같은 이 아젠다라도 그들은 꾸준히 내 겁니다. 근데 현재 보수에서 나오는 아젠다 대부분이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아젠다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수의 아젠다를 가지고는 70대 이상의 계층이나 끌어들일 수 있지 실제로 새로운 젊은 계층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대, 60대조차도 이 보수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런 정치 지형 말고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은 이 경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대중들의 결정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현재 경제라고 보면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역사상 PF 위기부터 시작해서 연체율, 가계부채, 기업부채, 자영업자 부채, 저성장, 물가난, 양극화, 신분의 쇠석, 불평등, 역대 있었던 모든 경제와 관련된 부작용들이 지금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측면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을 해갈 가능성이 크고 대한민국의 수출이나 지금까지 성장을 주도해 모든 힘들이 다 무너져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가 무너져 갈 때 성장, 효율성, 대기업, 낙수 효과 등을 주장하고 경제적 자유를 주장한 보수층이 선거에서 앞으로 승리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럴 때 좌파 파퓰리즘을 내건 무상 시리즈, 기본 시리즈, 돈 뿌리기 시리즈를 앞세운 좌파가 득세할 확률이 월등하게 높아지죠.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타개하려면요, 정말로 이 보수가 자신만의 이 시대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보수 세력에서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전혀 만들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서민들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에는 이론도 사라지고 이론가도 사라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기껏해야 친윤이냐 찐윤이냐 또 어떤 것이 이미 사라져버린 밀턴 프리드먼을 이야기해서 신보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냐, 규제 완화냐, 부동산 개발이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왜 윤이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왜 총선이 암울해졌을까요? 단순히 김건희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김건희가 없었다면 그러면 잘 나갔을까요? 엑스포의 유치를 성공했다면 잘 나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나았겠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이기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보수가 멸종을 면하려면 자신만의 시대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 이제 이 시대는요, 기존의 수구 보수로는 끝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구 보수 우파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윤석열 한번 보세요. 윤석열은 보수 후보로 당선된 게 아니라 사실상으로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도인지 모를 자신의 모호한 이미지로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아니고 홍준표였다면 무조건 떨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보수는 이데올로기가 없다. 이데올로기를 만들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런 이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려면 시대에 맞아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고민하는 보수 인사도 없다. 그래서 현재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힘으로 상징하는 수구 보수 세력들이 모든 선거에 지게 될 거고 이것은 부패한 친북 기득권 좌파가 득세해서 30년 가게 되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소나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혁명 20이 주장하는 서포 15조, 그 중에서 5+3 정책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수용해서 다 할 수도 없는 내부적 사정이 복잡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 적어도 대표적인 몇 개만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해보겠다. 시험적으로도 하겠다. 그런 방향을 고려하겠다는 말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와도 보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e are